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LLM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에이전트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량의 언어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언어 패턴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고 창작도 하고 번역도 하고 아무튼 다 잘하는데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자연어를 입력받아서 자연어를 출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LLM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은 자연어로 구성된 세상에 대한 지식이고요. 출력은 자연어로 구성된 세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입력은 멀티모달 LLM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은 극복이 조금 어렵습니다. LLM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형식의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신이 학습한 다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라미터에 기반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파라미터는 제한된 데이터에 대한 학습 결과이기 때문에 LLM이 공부하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는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컨텍스트를 잃어버린다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LLM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트리버리고요. RAG죠, RAG. 그래서 검색을 하겠다. 가장 유명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툴, LLM에게 도구를 주겠다. 세 번째, LLM에게 기억을 주겠다. 라고 하는 세 개의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LLM은 이 세 가지를 탑재해서 더욱 발전된 방식인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틱 워크로서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트리버입니다. 리트리버는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RAG처럼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결과를 프롬프트에다가 추가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LLM에게 학습을 더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추가해주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LLM의 제한된 학습에서 오는 환각을 최소화하고 모르는 질문이 들어와도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툴입니다. 툴은 LLM에게 도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외부 함수나 모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검색, 파이썬 코드 실행, API 호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함수만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LM에게 도구를 준다는 거죠. 이거 써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랭체인에서 지원을 하는 Surf API, 테이블리 이런 API들은 웹 검색 기능이고요. 코드 인터프리터는 파이썬 코드를 짜고 실행하는 기능, 그 다음에 슬랙, GitHub, Gmail과 같은 API 호출 기반의 기능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LLM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없잖아요. LLM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제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어 명령은 내릴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죠. 앞으로 이 친구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LLM인데 질문. 요즘 새로 개봉한 영화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LLM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언어 모델이라 최신 정보를 알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최신 영화를 얘기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콜, 툴은 검색, 쿼리는 영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화를 검색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답을 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툴이 탑재된 LLM은 툴이 필요한 경우 툴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실행은 못하지만 실행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방식은 툴의 정확한 이름과 사용할 방법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출력을 파싱하는 외부 프로그램, 파이썬이겠죠, 우리는. 파이썬 상에서 툴 요청을 파싱해가지고 실제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검색 함수가 있으면 검색에다 영화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실행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검색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색 결과를 우리는 툴 메시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LLM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러면 LLM은 내가 툴을 요청했고 응답을 받았구나. 그리고 답을 하는 거죠. 네, 새로 개봉한 영화는 점점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LLM이 툴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즉 툴을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LLM이 하는 것은 오로지 판단입니다. 이 상황에 툴이 필요한가? 어떤 툴이 필요한가를 자신이 입력받은 다양한 툴의 정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툴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함수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실제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실제 예시는 웹 검색 증강 생성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을 정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파이덴틱 라이브러리와 오픈 AI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파이덴틱 펑션 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파이덴틱의 클래스를 변환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실습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은 툴의 이름과 설명입니다. 툴 이름, getNews. 내용, 쿼리를 이용해서 뉴스를 검색하겠다. 쿼리는 문자열인데 세 단어 이하의 검색어다. 이렇게 넣어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것을 변환하면 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뭔지는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LLM의 프롬프트는 이렇게 짜는 겁니다. 너는 getNews라고 하는 뉴스 검색을 할 수가 있어. 실행 방법은 getNews 쿼리야. 쿼리는 문자열이고 세 단어 이하로 작성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연어긴 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타입은 펑션, 이름은 getNews, 내용은 쿼리로 뉴스 검색, 쿼리 내용은 검색어. 이런 식의 내용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부르는데 이 내용이 LLM의 시스템 메시지에 슬쩍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LLM은 이런 식의 데이터를 공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툴 사용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집니다. 프롬프트, 오픈AI 검색 결과 요약해줘, LLM의 출력, 펑션 콜. 요게 이제 형식은 모델마다 좀 다르겠죠? 펑션 콜, 함수를 실행하거라. 쿼리는 오픈AI, 함수는 getNews. 이것을 실행하거라. 이렇게 출력을 하면 여기서 텍스트를 한번 끊어요. 출력을.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이썬 코드로 다시 가지고 와서 파싱해가지고 이걸 실행해주는 거죠. LLM에게 전달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앞의 내용을 다 이어서 유저 메시지, 툴콜, 툴 메시지 3개를 다 연결해주는 거예요. 즉 LLM 몇 번 실행해요? 유저의 질문 들어왔을 때 한 번, 툴 요청, 결과 받아서 한 번, 2번 실행해주는 거죠. 두 번째 실행된 LLM은 내가 요청한 툴에 대한 결과를 받았구나 해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이 툴 콜링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툴 콜링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LLM의 출력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LLM한테 뭘 주는 거예요? 제어력을 주는 거죠. 그럼 LLM이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제어할 수 있겠죠. 기존에 언어 모델이 아니라 지능형 판단이 필요했던 대부분의 영역에서 LLM을 컨트롤 타워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로보틱스일 겁니다. LLM의 출력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나 지금 뭐 할까? 이런 기능 중에. 그럼 LLM이 이렇게 해. 그러면 받아가지고 동작을 하면 될 거잖아요. 속도만 빠르고 지연 시간만 없으면 LLM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두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25년 1월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픈 AI가 이제 리얼타임 API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뭐에 쓰신 분이 계셨냐면 자동 소총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 유튜브에 치면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 포신이 움직이면서 총을 막 발사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챗 GPT로 이 기계를 컨트롤하는 그런 작업을 만들었다가 차단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LLM은 언젠가 기계에 들어갈 건데 그 기계가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충분히 미래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좀 무서운 미래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뭐 간단하죠. 그래서 기존 대화를 기억하는 숏텀 메모리 더하기 저장이 필요한 기억을 담당하는 롱텀 메모리,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것은 LLM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서비스화를 위해서라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LLM의 외연을 크게 넓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사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은 이 3요소 뒤에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정말 에이전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반성입니다. 여러 단계의 추론을 수행할 때, 뭐 툴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든 검색을 하든 여러 문제를 풀 때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생각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를 푸는 중간 과정일 수도 있고, 중간에 실패했을 때 에러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자기 반성 능력은 오픈 AI O1을 비롯한 추론 전문 모델의 뛰어난 추론 능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까지 툴 콜링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툴 콜링 말고도 툴 콜링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보죠. 여러 단계의 툴콜이 필요해요. 순차적인. 읽어보죠. 계산기와 인터넷 검색을 줄 겁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탄생 연도를 검색한 뒤 각 숫자를 곱해서 알려줘. 그러면 19 땡땡 곱해가지고 알려주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저의 마우스를 잘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질문. 검색해서 곱해봐. LLM, 펑션 콜, 검색을 해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1974년. LLM, 곱하기를 해야겠다. 1 곱하기 9를 해야겠다. 그럼 9를 넣어주죠. 97, 63, 0 곱하기 4, 252. 네, 답은 252입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구조냐면, 처음에 1, 9를 곱해야겠다. 그럼 9가 나왔죠? 그러면 이 출력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7은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97 곱하면 63이 나오죠? 얘는 여기로 오고 4는 어디에서 옵니까? 여기서 오는 거예요. 63 곱하기 4, 252. 네, 답은 252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쉬운 문제고 우리한테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을 그냥 기본적인 오픈 AI 뭐 GPT 3.5나 4 미니도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19를 곱해야겠다. 9. 19를 곱해야겠다. 9. 19를 곱해야겠다. 9. 19를 곱해야겠다. 9. 반복.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1, 9를 곱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만 보고 19 곱해야지, 19, 19, 19 이것만 반복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 이유는 LLM이 툴을 요청하고 실행하는 것만 나열해 가지고는 내가 지금 문제를 푸는 과정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즉, 툴과 툴 사이에서 어떤 연결을 강하게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아, 툴 사이에 중간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고 파악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때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즈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리플렉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의미만 좀 보실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LLM. 1974년이네. 위엔 생략할게요. 이제 1974를 차례대로 곱하자. LLM. 19, 9. 19는 9였네. 이제 9와 7을 곱하자. 97, 63. 63이었네. 4를 곱하자.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앞에 있는 툴 실행 결과를 해석하고 다음 단계를 출력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추론 능력을 높이는 COT랑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출력을 시키면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LLM이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펑션 콜을 실행하니까 맥락이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답을 알겠다. 펑션 콜, 최종 답변, 결과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푸는 것까지 포함되면 우리가 원하는 튼튼하고 강건한 에이전트가 만들어집니다. 단순 툴코링에 나갈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리플렉션까지 들어갔을 때 이제 완전하게 자율화된 문제를 풀 수 있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진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에이전트라는 이름은 사실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고 역사가 좀 깊은 단어기는 해요. LLM 이전부터 에이전트라고 하는 지능형 에이전트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LLM 에이전트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기능들, 3가지 기능 더하기 리플렉션, 이 4가지가 포함된 기능들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꼭 LLM이 저렇게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꼭 다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경로를 그대로 수행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LLM을 워크플로우와 에이전트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랭크래프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질문이 들어오면 검색을 하고 원래는 바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RAG인데 그게 아니라 검색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평가해요. 평가하고 결과가 나쁘면 다시 검색을 합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은 LLM에게 여기서 평가 맡겨야지 별로네 돌아가야지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LLM한테 이런 식의 동작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워크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꼭 에이전트식의 이렇게 완전 자율화가 아닌 플로우 형식의 작업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과정은 이 2개의 과정을 같이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2개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에이전틱 워크다라고 부르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앤드류 응 교수님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런 2가지 문제를 통합해서 명명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왜요?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굳이 이걸 구분하지 않고 아니면 2개를 약간 혼합하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에이전틱 워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다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 LLM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증강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리트리벌, 툴, 메모리 이런 4개의 요소가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리플렉션이었습니다. 다단 추론을 위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었는데요. 이 4가지를 포함하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리플렉션이 없어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워크플로우였는데 이 2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에이전틱 워크라고 부를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다양한 에이전틱 워크, 에이전트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형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